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주제는 바로 약사님 숙취 소재 한번 추천해주세요. 간에 좋은 영양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약사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송년회나 막년회, 신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간에 무리가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간에 어떤 좋은 영양제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연말에 신년 술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간에 무리가 가면서까지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회식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몇 잔만 마시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기억을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침대 위에서 웃고 있었다라는 이런 제보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술자리를 갖는 기회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간에 좋은 영양제가 약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최근에 약국에서도 이런 평일에 술자리를 갖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술자리가 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제를 미리 먹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알기 전에 우선 이 간이 어떤 친구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간이라는 친구는 사실 기능이 참 많은 친구예요. 우리 몸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탄단지 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간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담즙을 생성을 해서 이제 소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자 여러 외부 요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기능에도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먹는 이런 약, 아세트아미노펜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을 모두 대사하는 곳이 이 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나 혈액 저장을 하는 공간이 간이 되기 때문에 이 간이 나빠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죠. 이제 간이 안 좋으면 피로가 많이 쌓인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피로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무력감이나 아니면은 전신쇠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지방간이나 담석증이 올 수도 있으면서, 특히나 이런 여성 호르몬에 대한 대사를 하는 곳이 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염증이나 소화불량, 황달, 복수 이런 것들이 다 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 건강을 챙기는 게 정말로 중요해질 수가 있게 되어요. 간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간의 기능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막 이 알파벳으로 써져 있어서 되게 어렵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간 수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ALT, ALP, AST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이 간의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 내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효소들은 간에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혈액 중으로 떠돌아다니게 된다면은 간세포가 파괴됐다라고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넘어가는다는 것은 우리 간세포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는 GPT라는 수치하고 똑같은데 40 이하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AST, GOT 똑같은 건데 IUL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40을 기억해주면 되고, ALP는 40에서 120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간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유명한 거죠. 이 밀크시슬, 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크시슬이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밀크시슬이 유래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간이 망가지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우세한다고 하잖아요. 유즙 분비를 조절해주는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밀크에 있는 유즙, 이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래가 거기서부터 됐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밀크시슬이 행하는 이런 기능형은 바로 간세포 보호와 항염 효과, 그리고 항산화 작용,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크시슬 추출물을 잘 복용을 하게 된다면은 간 수치 아까 보셨잖아요. 40 이하로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마린이 이 밀크시슬 안에 있는 기능성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ALT나 AST 이 수치들이 103에서 53이었던 사람이 41이나 29로 감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크시슬은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정말로 필수적인 영양제로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밀크시슬은 이 약국에서 보거나 뭐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일반 의약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의 농도가 다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실리마린의 농도가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밀크시슬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리마린이라는 이런 기능성 성분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가 중요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일반 의약품은 대체적으로 실리마린이 거의 한 196mg, 건강기능식품은 130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의약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을 보게 된다면은 밀크시슬 196mg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가성비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저는 차라리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 밀크시슬을 사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흡수율을 고려하게 된다면 연질 캡슐로 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 이제 실리마린 제형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당연히 연질 캡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왼쪽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연질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에요. 건기식 제품, 해외 직구들이 많죠. 나우푸드에서 나온 거, GNC에서 나온 것들도 많은데, 숫자만 보게 된다면
뭐 1300, 뭐 300 막 이럴 수 있는데 내용을 까놓고 보게 된다면 실리마린으로서의 농도는 이제 130mg에 해당하는 용량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외 직구를 하면서 사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까운 약국에서 실리마린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는 이제 헛개나무, 여러분들 유명하죠. 뭐 편의점에 있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사드실 때 이런 헛개 추출물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된다면은 헛개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 헛개나무는 이제 알코올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음료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젤리로 된 것도 있고 한우로 된 것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헛개나무과병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헛개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쿼세틴이라는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엉겅퀴 이게 사실 이제 헛개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엉겅퀴 안에 있는 이런 쿼세틴에 해당하는 것을 드셔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임산부 분들이나 수유부 분들 물론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이 술을 드시기는 쉽진 않겠지만 헛개나무 이런 추출물을 드시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혹은 뭐 이제 간질환 뭐 간염 환자라든지 전문가 상담을 하면서 헛개나무를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술을 마시기는 좀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헛개나무는 좀 이제 간 질환이 없는 분들이 사 드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 유튜브에서 유산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두세 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나옵니다. 그만큼 유산균이 엄청 중요해질 수 있다. 장 건강뿐만 아니라 이 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산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술을 마시게 된다면은 이 알코올로 순산된 장내 세균과 간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산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술로 세균 유익균들이 많이 죽었을 텐데 이 알코올로 사멸된 이런 균들을 좀 더 보충해주기 위해서 유익균을 채워주는데 유산균이 필요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간 건강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유산균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타민 B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비타민 B군은 정말로 여러 군데서 쓰이는데 또 간에도 쓰이게 된다. 그래서 음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으로 이제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활력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비타민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간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줌으로써 좀 더 이런 독소를 빠르게 해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비타민 B군을 드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숙취 해소제로 RU21이라는 제품을 많이 사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RU21이 숙취 해소제로 좀 유명했었는데 사실 그 제품이 이제 비타민 B군이 좀 들어있는 제품인데 용량이 그 당시에는 뭐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대에서는 RU21에 해당하는 그런 비타민 B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것이 이 임팩타민, 이 PTP 작은 가방 상자 안에 든 걸로 열알 들어있는 거를 저는 오히려 이 숙취 해소제로 사용하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비타민 B군은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RU21보다는 다른 제품을 드셔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를 두고 싶고요.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사실 이제 간의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효소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글루타치온을 공급해 주는 것도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항산화 작용,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이 간세포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글루타치온은 꼭 술을 먹을 때 이제 같이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평상시에도 글루타치온을 계속해서 드시게 된다면은 간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성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아미노산 복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복합제라고 한다면 어떤 제품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유리병, 갈색병으로 된 거나 아니면은 이런 포로 되어 있는 간의 톡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유리병보다는 이렇게 파우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친구랑 함께 이런 헤파토스 시럽 이거를 제가 까는 걸 봤는데 잘못 가다가 손에 베었습니다. 이거는 좀 제품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런 파우치형으로 된 아미노산 복합제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추천드리고요.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때 피 엄청 흘렸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포로 된 것을 저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안에는 아미노산이 베타인, 아르기닌, 카르니틴, 오르니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니틴이나 오르니틴은 이 간에서 요소회로라고 해가지고 요소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베타인이나 아르기닌 모두 이제 활력 증강 이런 간에 대한 보충 영양제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해톡을 드시는 것을 저는 숙취 해소제로 알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헛개나무병에다가 조금 마시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복합제로 이 간해톡이나 헤파토스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머지를 드시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숙취 해소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 복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 개선, 간 염증을 감소하고 지방감도 감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숙취 해소제로는 정말 알맞을 수 있겠다. 일회용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숙취 해소제 조합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안하는 숙취 해소제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헛개 파워, 헛개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음료를 사고 엉겅퀴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간해톡이나 헤파토스를 이제 같이 드시면서 숙취 해소제로 술을 마시기 전에 한번 약을 한번 빨아보시고 글루타치온 캡슐을 같이 한번 또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그리고 비타민으로 한번 챙겨 드셔서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물론 식 전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조합을 한번 드셔보심으로써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막 숙취로 쩔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진짜 엄청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숙취 해소제 음료하고 이런 글루타치온 캡슐만 먹었는데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몸은 힘들지만 눈은 떠졌습니다. 예, 확실히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영양제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연말 송년회나 신년회 간 건강을 지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사의 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